유레카 외치고 아하 하는 그 순간이 언제 오냐 하면 책상 머리에 머리 싸매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산책하다가, 멍 때리다가, 샤워하다가, 목욕탕에 앉아있다가 그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죄책감을 느꼈던 그 쉬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스스로를 방치해두는 시간,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게 최적화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을러 보이면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계속 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루틴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틴은 후각을 이용해서 기억력을 극대화하라입니다. 우리 뇌해부학적으로 후각이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감각기관에서 감각이 입력되면 시상이라는 부분을 경유해서 해마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억이 남는 건데, 그러니까 시상이라는 게 뇌의 어떤 중개소인데, 다른 감각들은 다 시상을 거쳐서 해마로 가는데 후각만 그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 혼자만 전용 도로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기억을 가장 강력하게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보자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 안에 좌측 갈고리 다발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뇌에서 어떤 기억 관련된 신경을 전달하는 케이블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블의 용량 자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하는 천연물질로 된 것들을 엄선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로즈마리 같은 거, 천연 로즈마리 향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중요한 학습 활동을 할 때 향기에다가 우리가 은은하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침실에다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표적 기억 재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게 자는 동안에 같은 향기에다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뇌가 자동으로 주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냄새 맡을 때 내가 공부했었다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틴은 수면이랑 학습을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뇌가 스스로 레벨업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게, 장기적인 기억은 우리가 잘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낮에 공부한 내용이 우리가 비렘 수면 상태일 때 뇌 안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자는 그 상태입니다. 이때 뇌 안에 해마랑 심피질이랑 서로 동기화가 되면서 기억이 견고해지는 그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USB 갖다가 본체에다가 백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 뇌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학습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억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공부 유형별로 시간대가 권고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사실을 기억하는 것들, 역사의 어떤 연도를 외운다거나 내가 모르는 언어의 단어를 외운다거나, 사실을 암기하는 것들은 잠들기 전에 한 7, 8시간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학습이 끝나고 나서 잠들기 전 그 사이 시간 동안에, 깨있는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면에 들어갔을 때 기억 공고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써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의 기술이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이런 절차적 기억, 요거는 자기 직전까지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억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도 자는 동안에 뇌가 이걸 다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차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렘 수면이 아니어도 된대요. 꿈꾸면서도 이게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연습이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휴대폰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멜라토닌은 이제 호르몬인데, 야 이제 자야지, 잠 좀 자자, 이렇게 몸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걸 억제를 하고 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그냥 블루라이트를 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숏폼 영상이나 뭐 릴스나 이런 거 계속 보잖아요.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각성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잠들더라도 비렘 수면으로 갈 수가 없고, 그럼 낮에 학습했던 것들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계속 하면서 하루하루 잠을 자고 있는데, 맨날 며칠 블루라이트에 노출돼서 뭐 힘들게 잠들고 이러면 이게 1년 2년 가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취침 1시간 전에 디지털 디톡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폰침 분리, 폰과 침대를 분리하라. 디지털 디톡스 상태에서 잠들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또 좋은 아이디어나 그리고 이런 창의력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틴은 인큐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게으른 천재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고 휴지기를 가진다. 그랬을 때 창의적인 통찰력이 유발된다. 일단 휴지기가 뭐냐면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유레카 외치고 아하 하는 그 순간이 언제 오냐 하면 책상 머리에 머리 싸매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멍 때리다가, 샤워하다가, 목욕탕에 앉아있다가
그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모드일 때 창의력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일 때 백그라운드에서 막 시스템 업데이트나 이런 거 막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가 멍 때릴 때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재배치를 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막 연결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막 얽혔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달라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게 최선이 아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의도적으로 이걸 방치하면서 내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고 미루기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놓고 이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돌아가도록 놔둔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의 실력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방치하는 게 디폴트 모드로 전환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방법 두 가지 더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거의 안 쓰는 단순한 활동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도 막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나 유튜브 듣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샤워하면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샤워하지 말고 그 순간 동안에 아예 정보에 주입이 없는 거예요. 뇌의 인지 부하가 안 걸리는 활동을 하는 시간에 계속 집어넣어 주라는 겁니다. 디폴트 모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40분 집중하고 5분 쉬고, 또는 50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5분이라는 그 쉼 속에는 완벽하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주입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쉰답시고 쇼츠 또 보고 카톡 알림 보고 인스타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추가적인 정보가 주입되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인지 부하를 줄여주는 게 쉬는 건데, 그래야지 그 5분이라는 쉼이 온전한 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치부됐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인지부하를 줄이면서 정말 뇌의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검증이 되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벌써 그걸 자기만 아는 생활 노하우로서 터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뇌라는 게 아인슈타인도 말했듯이 아주 극히 일부밖에 못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뇌의 잠재성을 우리가 뭐 감히 컨트롤까지는 힘들더라도 그걸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고,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탐구를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짧게 하면은, 첫 번째 루틴은 그 후각이라는 감각기관의 어떤 특수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억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과 학습을 동기화시킨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침 전 1시간 동안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식적으로 방치하고 의도적으로 쉬면서 우리 뇌의 잠재력에 한번 기대보는 그 작업.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프로젝트의 기간을 단축시킨다거나 이런 소요가 발생했을 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이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금수저든 흑수저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밀도를 2배, 3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세운 목표에 빨리빨리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이어서 시청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정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걸 개발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안녕.